네, 안녕하세요. 함께 성장하는 일상 랑랑부동산 플러스입니다. 대구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대구 경북 통합이라고 하는 게 시국이 시국인 만큼 상당히 지체될 거다라고 예상이 되는 가운데 대구시 자체만의 어떤 정책은 너무 늦어지지 않게 진행되는 모습입니다. 신청사 얘기가 나왔는데요. 오늘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신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기존에 있던 청사 같은 경우에는 너무 부지가 좁다, 그쵸? 그래서 여기에다가 예전에 경북도청 자리를 또 이제 임시적으로 쓰는 식으로 행동을 했는데 대구시 위상에 맞는 신청사가 필요하다. 또 공무원분들의 이런 환경적인 부분들도 있고 우리 시민분들이 이용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신청사 부지를 어디로 하느냐 이게 정말 관건이었었고 각 구에서 다 자기한테 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디시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. 근데 이제 거기서 승리를 했던 게 달서구였어요. 그래서 이 두류정수산 부지가 이제 채택이 되었습니다. 어쨌든 여기로 이제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시장이 바뀌기도 했고 안 한다고 했다가 결국에는 하기로 진행이 됐는데 처음에는 당연히 예산이 잡혀 있었을 건데요. 그런 예산이 코로나 때 다 쓰이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대구시 자체의 어떤 부지들을 좀 매각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. 현재 시장이 이제 그걸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고 있었고 다양한 곳들이 지금 매각 대상으로 언급이 되었죠. 범어공원 쪽도 있고요. 그리고 용산역 일대의 부지, 그리고 성서 산업단지 옆 바로 앞에 있는 부지들, 혹은 칠곡도 핵심지에 있는 부지들 이런 거 이제 다 팔자. 그래서 신청사를 지금 지으려면 한 4,500억 정도의 규모가 필요한데 각자 것들을 좀 팔면은 얼추 이제 한 4,000억 정도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게 속도감이 얼마나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측면에서 툭하면 하나씩 내용이 들려오고 있습니다. 이번에 이제 발표가 되었던 것도 요 자리 있잖아요. 용산역 바로 앞에 있는 부지입니다. 이게 현재 추정되기로는 감정가가 한 800억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게 관심이 또 집중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긴 하던데 이게 정말 이제 800억 정도의 값어치가 있을까? 이거는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되는 상황이겠죠. 이 면적은 한 5,000제곱미터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. 이게 이제 우리한테 익숙한 평수로 한번 따져보자면 한 1,500평 정도 되는 규모거든요. 이게 이제 한 800억 정도 수준이다라고 하면 말 그대로 평당 5천만 원이 이제 넘는다라는 소리인데 여기가 진짜 이제 5천만 원 정도의 값어치가 있을까? 이거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이게 아무래도 이제 중심 상업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높게 잡은 게 아닐까 싶긴 한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높은 어떤 상가 건물을 짓겠다 혹은 빌딩을 짓겠다 이런 관점은 좀 약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런데 자금력을 드릴 거라면 사실 좀 더 중구 쪽이나 아니면 수성구 중심가 이런 데 접근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인 거죠. 그래서 여기에 갑자기 뜬금없이 아주 멋진 대형 빌딩이 들어설 것이다 이걸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사실 웬만하면 아파트를 짓는단 말이죠. 아파트에 있어서 이런 정말 800억 정도로 매각할 수 있는 수익성이 있을까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야, 이게 내용이 점점 어려워진다, 그쵸? 근데 이제 치명적인 게 뭐가 있냐면 우리 대구시가 지금 상업지역 내에서 이 주거용 건물의 용적률 제한이 있단 말이죠. 이게 400%입니다. 원래는 한 800% 이렇게까지 올릴 수 있던 것을 너무 이제 상업지역인데 상가도 없고 다 주상복합만 올리고 오피스텔만 짓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인프라가 생길 수 있는 공간들이 약하다 이런 취지로 인해서 주거용 건물에 대한 용적률을 낮췄습니다. 즉 사업성을 낮췄다라는 소리겠죠. 자, 그래서 단순 계산해 보면은 이제 용적률 400%라는 게 어떤 느낌이냐? 용적률이라는 것은 이제 1층 바닥 면적 대비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를 뜻하는 거니까 여기가 이제 1,500평 정도 된다 했잖아요. 정확하게는 1,515평 정도가 되는데 이게 이제 한 4배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. 그래서 곱하기 4를 해보면 이제 한 6,000평 정도까지 이제 바닥 면적 합계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 이게 우리 잘 알고 있는 공급 면적으로 한번 나눠볼 수 있겠죠. 평수 기준으로 이런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지어지게 되면 보통 한 35평 정도 공급 면적이 잡힐 것 같은데요. 그러면 이제 세대수가 얼마 정도 만들어질 수 있냐면 84타입만을 딱 만든다라고 했었을 때 173세대 정도가 이제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. 그럼 이제 용적률만 딱 따지고 보더라도 이게
뭐 규모감 있게 지어지긴 참 힘들다, 그렇죠? 주상복합이라고 했을 때 흔히 선호하지 않는 요소가 뭐냐면 세대수나 규모감이 좀 적다 보니까 야, 저기에선 별로 안 살고 싶어 라는 의견이 대다수거든요. 우리가 근처에 있는 것만 잘 비교해봐도 뭐 이해가 될 겁니다. 뭐 용산자이나 아니면 못해도 뭐 빌리브스카이 정도의 세대수를 갖춘다면 각자가 그래도 한 430세대에 4개 동 정도가 마련되는 거고요. 그리고 뭐 500세대에 3개 동 정도가 마련되는 거니까 이게 못해도 이제 한 3개 동 이상은 되어야지 그래도 규모감이 너무 적진 않다 이렇게 표현을 할 건데, 반대로 이 주변에 있는 뭐 빌리브 죽전 방금 봤던 176세대 정말 비슷한 규모잖아요. 말 그대로 지금 딱 지어지는 형태가 아파트 한 개 동에 오피스텔 한 개 동 이런 게 최선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 가운데 이 규모감이 좀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. 일단 겉보기에 있어서 상징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 있겠고, 뭐 뭐니 해도 동계산인 거겠죠. 가격만 맞으면은 뭐 충분히 들어갈 수는 있겠다라고 보여지는데, 이제 용산자이가 최근에 한 6억 5천원대에서 거래가 되었고, 요런 안쪽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들도 지금 6억을 좀 받아내기가 쉽지는 않단 말이죠. 결국 뷰가 나올 수 있느냐가 또 핵심이긴 한데, 뭐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이런 것들은 뷰가 좀 안 나오지만 인프라나 혹은 죽전력에 대한 생활권이 좋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 있겠고요. 여기도 뭐 생활권 자체는 나쁘지 않다, 그렇죠? 홈플러스나 뭐 하나로마트 이런 거 가까이 있고, 다만 학교는 좀 멀고, 그리고 여기 갔을 때 느낌이 조금 뭐랄까요, 아직까지는 뭐 죽전력에 비해서 조금은 느낌 차이가 나다 보니까 현재 시점으로는 한 6억 정도 받는 게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, 173세대를 뭐 6억 정도씩 받는다 쳤을 때 우리가 수익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한 1050억 정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 1000억을 벌기 위해서 800억에 산다? 사실 이런 게 좀 가당치는 않잖아요. 사실 6억에 분양도 안 할 겁니다. 요즘 분양 가격들이 기본적으로 뭐 한 6억 5천 7억은 될 건데, 그러면 이제 거의 미분양 확정이란 소리죠. 그럼 200원 남는 거 아니냐? 이거 절대 아니죠. 결국 우리가 대출 이자를 내야 될 거고, 여러 가지 부대 비용, 사업비 이런 걸 다 포함하게 되면 오히려 적자가 나는 구조일 건데, 이곳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800억을 받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, 뭐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. 그냥 시기를 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겠죠. 그래도 부동산 심리가 조금 더 괜찮아졌을 때, 여기가 뭐 한 7억 정도 해도 분양이 충분히 될 수 있을 때는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하다. 자,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의견을 내보면은 뭔가 절차가 착착 진행되고 있긴 합니다. 이런 건 시장의 의지가 좀 강한 측면이 있는 거겠죠. 그래서 이런 측면들이 이제 매우 좋게 보여지나, 현실적으로는 금액들을 충당해 나가기가 좀 쉽지 않은 구조이다 보니까 당장 1, 2년 안에 빠르게 매각돼서 이런 신청사가 잘 지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. 그래도 이제 최소 3, 4년 이상을 좀 기다리면서 뭐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 있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대구시 전반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이 지금 문제가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뭐 그래도 아예 진행을 안 하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거니까, 이게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칠지 또 현실성이 그만큼 있는지는 제가 꾸준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이런 곳에 좀 멋진 빌딩이 하나 들어와 가지고 우리 주변의 상권이라든지 이런 게 잘 살아나면 좋겠는데, 이건 진짜 터무니없는 소리죠. 뭐 그래서 계속 좀 좋은 게 있을까를 고민해 보면은 떠오르는 게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. 뭐 여러분들도 좋은 생각 있으면은 의견 댓글로 달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이고요. 내일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